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하는 큰 개혁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또 검찰이 직접 지금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행안부 산하에 둔다라는 큰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수사 절차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개혁뿐만이 아니라 경찰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오늘 출석해 주신 행안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들에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못 들으셨는가요? 특정해서 부르질 않으셔서. 예, 네. 행안부 장관님, 그 유일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수사 사건에 대해서 지난 7월달에 경찰이 이제 그 수사를 이제 종결을 하면서 처분했는데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게 2023년에 12월쯤에 이제 경찰의 수사가 착수가 됐는데 무려 1년 6개월이 지난 2025년 이제 7월이 돼서야 수사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끌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언론에서 나온 얘기하면은 오히려 유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어떤 특정 언론을 갖다가 그 방심위에서 조사하기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런 친인척들을 동원해서 민원 사주를 했다. 이 점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그걸 공익제보했던 사람들은 공익제보 보호 절차에 따라 보호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거꾸로였어요. 유일임은 무혐의가 되고 공익제보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송치해서 형사처벌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경찰이 결론을 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찰이 과연 그런 국민들이 신뢰할 만큼의 그런 전문성이나 책임성을 갖고 수사 절차들을 잘 운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어느 정도 듣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보게 되게 되면 원래 이제 수사는 한 3개월 정도 해야 돼요. 수사를 받는 사람도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 힘들잖아요. 뭐 계속 수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결론이 난지를 모르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게 되고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고소를 한 사람도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안 나니까 상당히 이제 불안하거나 불쾌한 마음을 갖고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사는 한 3개월에 마치는 것들을 좀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은 웬만한 고소 사건들은 다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좀 정치적인 외압이나 그 영향 하에 있는 사건들이 주로 그런 것 같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잘 정확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많이 시간이 끌어지는 사건들이 뭐냐면 이제 뭐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그 재산적 범죄에 관한 사건들이 이제 많이 끌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고소를 통해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뭐 3개월, 6개월이 됐는데 수사 시작도 못하는 수사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뭐 압수수색을 할까, 뭐 없던 방식으로 대질 신문할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수사 기획도 못하는 수사관도 많아요. 경찰에 있는 수사관이라는 사람들이 그 질, 경력 이런 게 아주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해서 너무 오래 끌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수사를 해봐라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제 기록을 빨리 이제 그 사건을 갖다 검찰로 보내서 하라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쨌든 경찰이 이제 수사를 완결한 다음에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만 질질 끌고 있고 제대로 진척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경찰의 통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검찰법 1차 개정 있기 이전에 그 경찰 수사에 소요되는 일수가 평균 한 56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뒤에 검찰청법 개정 이후에 이것이 이제 60일 이상으로 늘었다가 다시 최근에 올해 작년 접어들어서 55일 정도로
검찰청법 개정 이전 수준으로 다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고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 보고와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뭐 그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네. 평균을 내면 안 되고 네. 사건마다 좀 성격이 달라요. 특히 재산 범죄와 같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좀 네. 수사기관들이 경찰에서 굉장히 오래 가고 있고 뭐 네. 성폭력 사건 이런 것들도 그렇고 조금 더 전문적인 사건들은 경찰에서 오래 간다. 이제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차 검찰청법 개정으로 6대 범죄 이외에 범죄 수사에 대한 개시권이 경찰로 넘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 인력이 한 880여 명 정도가 보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차 수사권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 관련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왔을 때 그때도 한 100명 정도의 수사 인력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2차 검찰청법 개정으로 2대 범죄만 남고 나머지 4대 범죄가 또 경찰로 넘어왔는데 그때 이후로는 지금 그러니까 23명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경찰의 수사 인력이 전혀 보강되지 않은 채 수사 범위만 이 건수만 늘어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인력의 문제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사관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천차만별이잖아요. 수사 뭐 경력도 그렇고 뭐 한 2년, 1년, 2년 이거밖에 안 되신 분도 있지만 10년, 20년 되신 분도 있고 또 각각의 자기의 전문 분야마다 수사의 전문성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런 어떤 차이들 어떤 사건이 어떤 수사관에게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수사 기관이라든가 수사의 완결성들이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좁히는 게 필요한데 그걸 어떤 검찰과 뭐 경찰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절차상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경찰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개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경력이 많은 수사관들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수사 지도관 같은 걸 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수사를 시작해야 될지 감도 못 잡고 있는 그런 이제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그 수사 지도관들이 뭐 한 3개월, 6개월이 됐는데 수사 착수도 못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조언을 하면서 뭐 이런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해봐라,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뭐 대질 신문 같은 걸 해봐라, 뭐 이런 방식의 수사를 해봐라, 이런 수사 기획을 해봐라, 이런 것들을 좀 지도해주기도 하고 네. 상담도 하고 또 도저히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않은 수사관이면 또 교체도 해줄 수 있고 이런 게 경찰 내부에서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개혁들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저는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한번 우리 행안부 장관님이 검토를 해봐야 되고 경찰 행정 시스템의 개혁으로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경찰의 수사 역량이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경찰의 그 수사 경험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돼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 기간 동안, 그러니까 77년 경찰의 78년인가요? 80년 됐군요. 80년 경찰 기간 중에 77년 가까이 검찰의 이제 수사 지휘를 받아 오다 보니까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축적돼 나가면서 이 역량이 올라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행안부 장관님하고 우리 법무부 장관님이 같이 이제 협업을 해주셔야 될 건데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여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우리 좀 어떤 국정 철학이라든가 어떤 그 수사 절차에 대한 좀 철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관계가 돼서는 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이래 이제 견제해왔던 중요한 수사 절차 개혁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경쟁 관계라든가 서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경쟁하고 이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나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협력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뭐 경찰과 검찰이 만나서 회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뭐 수사관들이 검찰하고 만나가지고 수사했을 때 여러 상황이나 이런 것도 설명도 같은 것들을 해줘서 검찰이 최종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데 도움도 줘야 되고 이런 관계여야 되는데 좀 너무 최근에 있어서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좀 기계적인
또 일정 정도 뭐 대립 관계, 경쟁 관계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과 경찰이 같이 모여서 합동 수사를 하고 검찰과 경찰이 같이 그 수사 결과를 놓고 서로 협업을 하고 또 수사가 좀 미진한 것 같다 그러면 경찰이 뭐 검찰을 찾아가서 서로 상의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들이 거의 안 들리거든요. 예,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사와 수사관, 경찰 수사관의 관계가 사건을 놓고 저는 협력 견제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해가면서 혹시 이 그 협력 상대가 과도하게 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또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이제 잘 설명하십니까? 협력과 견제 두 네. 가지가 잘 그 조화롭게 그 구현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네. 그런 점에서 경찰과 좀 그 검찰이 또 행안부와 법무부가 만나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좀 앞으로는 좀 세심한 디테일한 좀 개혁 정책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점도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독립된 수사기관이 된 거죠. 이제 독립된 수사기관들이 경찰청도 있고 국가수사본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대범죄수사청도 있고 공수처도 이렇게 있고 이제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잘못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같이 중복 수사가 될 수도 있고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이제 관할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뭐 그 법에 의해서 원칙이 해결될 수 있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은 우선 관할권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대범죄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도 수사할 수 있고 중대범죄수사청도 수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사권 조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아까 나중에 이제 우리 국무총리님에게 좀 물어볼 건데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이런 걸 어떻게 조정하는 시스템들을 만들 것인가. 이것도 기본은 저는 협력이라고 생각해요. 협력. 네. 중대범죄수사청하고 그 국가수사본부가 만나가지고 요거는 우리끼리 어떤 협의 기준을 만들어서 요 사건은 뭐 예를 들면 좀 범죄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전문성이 필요로 되는 건 뭐 중대범죄수사청이 하고 오히려 이제 이런 많은 수사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그런 어떤 그 수사의 경험 같은 게 중시되는 거라면 뭐 국가수사본부 한다. 그러니까 이런 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시스템도 또 중대범죄수사청과의 관계에서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 법을 만들 때 이 그 논의돼야 될 아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서로 좀 혼선이 덜 발생하도록 그러니까 그 법에서부터 명확하게 수사의 영역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해석에서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협력적으로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수사 절차를 정하고 있는 그런 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서 세밀하게 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법무부 장관님 나오시죠. 우리 법무부 장관님 이제 검사의 수사 보안 수사권에 대한 얘기들 여러 차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제 뭐 수사를 대부분 해왔는데 그 중에 한 10% 정도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은 뭐 보안 수사를 해서 뭐 완결을 해가지고 기소를 하고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워낙 검찰이 이제 윤석열 정권 때 그런 수사권을 남용하고 뭐 법에 정한 거를 시행령으로 뒤집어 가지고 자기들이 수사를 하고 막 이제 이런 그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남용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보안 수사권을 주면 혹시 그거 갖고 직접 수사 개시부터 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뭐 이재명 정부에서는 모르겠지만 또 정권 바뀌고 나면 그렇게 악용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보안 수사권을 좀 주기가 어려운데 보안 수사권을 고집할 게 아니라 필요하면 협력을 하면 되잖아요. 검사하고 그 수사가 좀 미진하다 그러게 되면 그 수사를 했던 경찰관을 불러서 같이 협의도 해보고 이런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시에 생각을 했냐 뭐 아니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냐 경찰이 그런 걸 서로 협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있어서의 검사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이게 어디 개혁에 대해서 저항을 하려는 태도인지 모르겠지만
아예 피의자도 안 보고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하는 검사들도 많아요. 원래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네, 피의자들도 면담을 해보고 뭐 자기가 또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수사받은 피의자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수사를 한 경찰관도 같이 만나가지고 수사가 어떻게 되었길래 이 수사 기록의 내용이 이렇게 된 건지 이해도 높이고 이런 어떤 협력 같은 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뭐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뭐 검찰이 반드시 보안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보다도 수사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공소청의 역할이 기소 아니겠습니까? 기소라고 하면은 사실 기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소해서 최종적으로 공소 유지를 잘 해갖고 입증을 제대로 해서 유죄를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 죄를 지은 자가 기소했는데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들은 거기에 더 큰 불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에서 공소 유지를 충실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뭐 있는지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단계에서부터 협력 관계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이고 기소 사건이 송치돼 갖고 기록을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를 만나볼 수 있고 하는 그런 걸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문제가 되겠지만 다만 이게 그냥 뭐 만나고 의견만 듣는 것 갖고서는 그걸 증거로 해갖고 법원에 현출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구속기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보안 수사 관련해 갖고 보안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인지하거나 새롭게 사건 수사를 개시하는 건 절대 저는 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게 논의된다고 하면은 송치된 범죄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지금 별건 수사를 통해서 지금 확보된 증거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사소송법에서 보안수사 관련해서는 그 범위가 송치된 범죄 사실의 범위를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건 뭐 공소기각 판결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보안수사만 꼭 해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기소를 해서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해갖고 확실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좀 고민해 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보안 수사권을 악용을 해가지고 별건을 수사 개시를 해가지고 기소한 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하는 사례가 과연 있었나? 그건 법에 소송법에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를 우리 법원이 한 예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수사권 남용이나 권력 남용에 대해서 우리 법이 뭐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이제 그걸 인권적으로 통제하려고 그랬어야 되는데 네네. 통제를 안 했잖아요. 그걸 네네. 방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검찰도 못 믿는 거고 법원도 못 믿는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개혁 논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네네. 적어도 저는 우리 검찰이나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이런 상황들은 어느 정도는 좀 고려를 하면서 좀 논의를 해야 네,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런 너무 의미에서 경직된 개혁 논의를 하시면 안 된다. 예, 이렇게 검찰이 생각이 들고요.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인지하고 수사 개시해 갖고 국민의 어떤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는 절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국무총리님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무총리님, 뭐 우리 법무부 장관님, 우리 행안부 장관님 좀 얘기를 들어봤지만 답변하는 과정 속에도 약간 답답한 점은 좀 있어요. 큰 그림에 이제 우리 그 수사 조직에 대한 구조 개혁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그 디테일한 이제 수사 절차, 수사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좀 디테일한 논의로 나가지 못하고 약간 좀 경직되게 좀 논의되는 측면들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뭐 당에서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좀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여러 부처가 좀 참여해가지고 조금 여러 사례를 갖고 좀 실사구시적으로 검찰 경찰 개혁이 좀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게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한 면도 있고요. 실제로 수사 실무나 수사 기술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구체적인 영역의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큰 틀의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정한 후에도 최소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추진단에서 그런 디테일들을 논의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큰 구조 개혁보다는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더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충분한 디테일한 사례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또 국민들의 불신도 있으니까 그 점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풍부한 내용의 좀 검경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검찰 개혁과 함께 경찰 개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체감하고 있는 개혁의 내용들은 뭐 검사들을 자주 만나는 게 아니니까 주로 경찰서에서 고소한 사건이나 수사받는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데, 경찰의 지금 수사 절차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전문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어떤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불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잘 헤아려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좀 더 완성도가 높은 검경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